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 하지만 이 남자에겐 가구가 만들어지는 이 소리 자체가 힐링이랍니다. 나무의 모든 게 사랑스럽다는 천상 가구장이 심승경 씨. 원래는 광고 대행사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사실 그는 알아주는 광고 회사의 아트 디렉터였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스타들과 스튜디오에 섰던 그. 하지만 이제 그에게 스타는 이 나무고 완성된 가구들입니다. 광고 회사 아트 디렉터라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수제 가구 제작자가 된 남자 심승경. 누가 봐도 이해가지 않는 선택에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꾼 거 후회하지 않고요. 재미있으니까요. 가구에서 인생의 재미를 찾았다는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가구라는 과학 같은 마법에 빠져 사는 남자.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가구와 나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 공방. 바쁜 도시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심승경 씨가 있습니다. 식빵 돌이 있어야 되나요? 어때? 그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가구를 만들어주는 수제 가구 제작자인데요. 나무, 페인트, 톱질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오는 가구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져 나오는 가구와 달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성 있는 가구를 만드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지금 어떤 가구 만드시는 거예요? 예, 린넨장 만들고 있어요. 이거 고객한테 주문받은 건데요. 예, 좀 독특한 사이즈여서 치수를 새로 뽑아갖고 이거 하나만 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주문받아서 만들고 사이즈가 다 제각각인 것들이 많죠. 오늘 나오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책상을 만들더라도 사이즈, 컬러 등 고객의 주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만든 가구는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같은 유전자를 받은 형제가 다르듯 그가 탄생시킨 자식 같은 가구도 제각각. 이게 바로 그가 수제 가구에 빠진 이유라고 하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개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양산된 거하고 다르게 만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일품 생산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집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뿐인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의 성격과 또 주문하는 사람의 그 주문 사항이 잘 합쳐진 것이 수제 가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천연 원목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환경 호르몬이 적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딱하고 까슬한 이 나무 판자는 그의 손을 거쳐 전혀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요. 정성스런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까칠한 사춘기 소년들처럼 애정을 갖고 보듬어주면 번듯하게 성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들의 아빠나 다름없는 그도 사실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닌데요. 광고회사의 아트 디렉터로 스타들과 화려한 무대에 섰던 그. 하지만 부록을 목전에 둔 38. 그는 적지 않은 연봉과 안정적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광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전공 살려서 광고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었어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항상 창의적인 일이어서 일하는 것은 많이 보람이 있고 재미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오랫동안 하기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미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가구 제작하는 거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던 그에게 퇴직이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8살의 가장이 10년간 다녔던 직장을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둔다는 것. 한국 사회에선 도통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이런 그에게 용기를 준 건 바로 아내 해나 씨였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회사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여자들보다 훨씬 남자들이 그 부담감이 좀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그만두고 본인 일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의 그냥 사심으로는 우리 집에 가구를 많이 만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네, 저는 좀 반겼어요. 네. 잔소리와 타박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고 믿어줬던 그녀. 아내의 신뢰는 남편을 바꿨습니다. 일찍 퇴직한 초라한 가장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멋진 가장으로 만들어준 거죠. 둘이서 같이 근처 목재사에서 뭐 나무를 사다가 뚝딱뚝딱 만들기도 했었고요. 집 꾸미는 취미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본인이 그 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랬겠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뭘 할까를 결정하는 거는 아마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본인이 꾸준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고 같이 간접적으로나마 접했던 분야였고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았고요.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만들었던 가구가 바로 이 쌍둥이 책상인데요. 그런데 아내의 홈페이지에 심심풀이로 올린 이 책상 사진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가구 집 꾸미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우리 집에 딱 맞는 가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어딘가에 가서 다음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잠깐 떠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다 하고 탁 못 가게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체하면서 좁고 길쭉한 책상, TV 대신 TV 자리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흔하게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책상이어서 그거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고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심승경이란 이름 석자보다 해나 씨의 남편으로 유명했던 그가 가구를 만들게 되면서 집 꾸미는 남자 심승경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책상 2개를 만들고요. 사람들이 공동 제작을 하자, 공동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빈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격려의 말을 듣고 완전 용기 백배하고 그래도 당장 그 공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재를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공방을 이제 창업반이라고 해서 다녔어요. 그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직원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도 구하게 되고 또 더 넓은 곳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60평짜리 작업장으로 이사하게 되고 이젠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구 제작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심승경 씨. 하지만 바쁜 자신만큼이나 회사 일에 치여 살았던 아내. 결국 이들 부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회사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집사람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회사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쪽에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서 회사를 관두기를 권했어요. 그런데 이쪽 일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 속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함께해 더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부부. 가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가구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아내와 함께 시작한 그의 또 다른 인생 설계도 역시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가구와 사뭇 닮아 있었습니다. 설계를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맞춰 하나의 가구가 형태를 갖춰가듯 그의 인생도 조금은 느리지만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을 멈추고 완성된 가구를 차에 싣는 승경 씨. 급히 배송해야 할 가구라도 있는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대표님 어디 가세요? 네, 초등학교에 설치해 놓은 거, 인테리어 공사해 놓은 거에 들어갈 가구들 오늘 납품하면 다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거 지금 마지막 작업하러 갑니다. 좀 걸치죠? 네. 우리 가게 들려가지고 혹시 가구가 상할세라 조마조마한 그. 하지만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설렘이 그는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출퇴근길 지옥의 교통체증을 벗어나 한낱 뻥 뚫린 길을 달리는 지금 아직도 가끔 자신이 규격에 맞춰진 조직 생활을 벗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고요. 사람들이 제가 가구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일반 소비자인데요. 그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보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 거 그런 것이 되게 좋아요. 그가 만든 가구는 누군가의 일상을 바꿔줄 것이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심승경 그의 일상은 곧 즐거움이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오늘 작업은 방학 동안 변화된 학교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픈 선생님들의 의뢰였다고 하는데요. 학교의 주 출입구를 색다르게 리모델링하는 작업.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작업에 임하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다는 그.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수십 번의 스케치를 거친 끝에 탄생한 오늘의 작업. 아무리 작은 의뢰도 수백 번 고민하는 그의 노력과 열정을 배우려는 후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실력이시지만은 어떤 뭐 물건을 그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능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고객에게 어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다는 것. 사실 그에게 스마트함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자신의 가구를 사용할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반영한 가구를 만드는 것이 고객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인테리어를 먼저 하게 됐거든요. 유치원에 그 인테리어라는 것보다도 집기들, 유치원 가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출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의뢰를 해주시니까 하는 거긴 한데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 가구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 원목으로 만들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구들은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더 일이 재미있어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학교의 주 출입구. 하지만 어둡고 칙칙한 색감이 어쩐지 초등학교의 이미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심승경 씨의 손을 거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블루로 포인트를 준 문과 원목과 화이트로 다소 튀어 보일 수 있는 블루톤을 잡아주는 기타 가구들.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줄 예쁜 출입구로 변신 성공. 아이들을 위해 리모델링을 의뢰한 선생님들도 대만족인데요. 어린이의 눈높이에만 맞추지 않는 중도의 인테리어. 이게 바로 그가 추구하는 실용 인테리어입니다.
여기 심 대표님의 그 추구하는 그 컨셉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그 약간 제가 좋아하는 자연적 친화적이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분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유치원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이번에 현관 꾸미는 것들도 이분이 특별히 나무 이런 소재를 또 좋아하시고 또 흰색 이런 거 좋아하시면서 아기자기한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애들한테 좋은 영향도 주고 좋은 느낌도 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예뻐서 더 좋아요. 문이 더 예뻐졌고요. 파란색을 와가지고요. 더 마음이 진정돼요. 아이들의 반응에 이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에 대한 보람을 비싸게 팔린 가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 고객의 칭찬에서 찾는다는 그. 예쁘다는 그 한마디가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좋은 자양강장제라고 하네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쁜 때는 이걸 끝내고 혼자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 때도 기분이 좋고 혼자 만족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여기 관련된 선생님들, 특히 이거 진행했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이 칭찬을 하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다시 그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럴 때 저 사람 기쁘게 해주구나. 그리고 그 의뢰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구나.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칭찬해 주는구나. 그런 걸 볼 때 참 기쁘죠.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그. 그의 하루는 유난히도 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거 벌써 그냥 천장 높이 하면 200으로 하면 책이 안 포지가 되게 낮은 거야. 더 좋은 가구를 만들기 위해선 손보다는 먼저 머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나무에 따라 다듬는 법도 달라지고 손질하는 시간도 제각각. 습기와 온도에 민감한 나무엔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구 만들기가 더 재미있는 이유가 나무 속에 숨은 과학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그에게서 재미를 앗아갈 큰 시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공방 생기고 큰 불이 2번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친구들 또 주변 지인들 선배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사실 지붕을 불난 자리를 치우고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큰 힘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걸 확인하면서 내심 한편으로 희열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방 이사와 동시에 찾아온 화재 사고. 새로 꾸민 공방은 물론 만들고 있었던 가구가 전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는 그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과의 시간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고 그의 각오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건 자신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그들의 시간과 추억 속에서 함께 나이 들어갈 가구를 말이죠. 늦은 밤, 여전히 공방의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광고회사 다닐 때 그렇게 싫었던 야근을 매일 하는 그지만 무거운 눈꺼풀마저도 기꺼이 행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사처럼 자신의 손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가구가 놀랍도록 재밌다는데요. 그에겐 가구가 직업이고 놀이고 취미인 셈입니다. 요즘 물건들이 많아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사할 때 보면 많은 가구들이 버려져요. 마음에 드는 가구 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들고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남는 게 욕심이에요.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세상. 모든 게 빠르고 쉬운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는 남자. 그는 안전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쫓았고 그 도전의 레이스에서 성취를 향해 아직 달리고 있습니다. 빠름보다는 완주가 중요한 마라톤처럼 새로 시작된 그의 각오라는 두 번째 인생 레이스를 마이웨이가 응원합니다.